뛰어난 화가라고 해도 장구한 역사를 한 폭의 명화에 다 담을 수 없고, 그 어떤 화려한 시여도 하나의 시대를 유감없이 구가할 수는 없다. 허나 오늘 우리는 두치도 안 되는 이 자그마한 우표를 통해 노래하려고 한다. 위대한 조국에 드리는 성가를 격동적인 시대의 선율에 실어서. 여기는 랑랑구역 충성 3동입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찾으려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해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우표 관련 행사들이 진행되곤 합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으로 발행된 우표부터 보자고 합니다. 이 우표가 바로 우리나라의 첫 우표 삼선함입니다. 오늘 여기서 첫 우표 발행 요돈돌 기념 우표 전람회가 진행되게 됩니다. 개막 행사를 국가우표발행국에서 주관했습니다. 국가우표발행국 국장 허성길 동지는 해방 후 첫 우표가 발행된 1946년 3월 12일을 기념해서 조선 우표의 80년 역사를 더듬어 이런 주제의 전람회를 열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 우표의 80년 역사, 그것은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떨치온 승리와 영광의 빛나는 기록이고, 가장 위대한 조국의 품에 안겨 산 우리 인민이 그 성스러운 여정에 드리는 뜨거운 감사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미술 수업도 받으며 자랐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버지와 함께 우표 전람회를 많이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기자 동지로부터 우표에 대한 이런 편지물을 함께 만들어 보자는 제안을 받았을 때 쉽게 결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 자그마한 우표에, 그리고 또 이렇게 크지 않은 전람회장이 우리가 수백 시간에도 다 말할 수 없는 우리 조국의 80여년사가 다 들어있는 곳 아닌가 하는 그런 중량감이 막 무겁게 벅차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다면 첫 우표 발행으로부터 80년 세월, 조선 우표는 무엇을 기록했으며, 우리 인민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과연 우리의 우표를 보며 그 무엇을 새겨보게 되는가? 이에 대한 해답을 함께 찾아줄 전문가 애호가들이 우리 렌즈에 포착됐습니다. 우표 부문의 오랜 전문 일꾼들과 창작가들입니다. 사회과학원의 역사학 교수인 위광남 선생님, 현재 우표 부문에 대한 장편실화 소설을 쓰고 있다는 작가 인훈 선생님, 김일성 종합대학 역사학부 강명석 선생님도 우리는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역사를 보면 우표를 연구하고 창작하는 것은 전문가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전람회는 10대의 어린 소녀로부터 100발에 이르는 우표 수집가들의 열정적인 회합 장소, 교류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을 따라 우리는 우표의 무한한 세계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국가우표발행국의 연역소개실입니다. 이곳에는 인민적인 우표 발행의 세력사를 열어주시고 걸음걸음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경의하는 청미조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연대별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조선의 첫 우표가 태어나게 된 사연부터 들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년의 12월 새 민주조국 건설에 거창한 사업을 영도하시는 바쁘신 속에서도 당시의 최신국장을 만나시어 우편 통신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우표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우리 인민의 생활 감정에 맞게 새로 만들어야 하겠다는 강령적인 교시를 주시었습니다.
수령님의 교실을 받들고 백대진 선생이 우표를 도안하게 됐고, 인쇄는 당시 평양시의 남구역 황금리의 자그마한 인쇄소에서 하게 됐습니다. 첫 우표가 나오자 최신국장은 위대한 수령님의 저택으로 달려갔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색깔은 선명하지 못하지만 그만하면 괜찮게 됐다고, 이제는 우리 인민들이 자기의 우표, 조선우표를 가지고 서신거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못내 기뻐하셨습니다. 그때 항일의 묘송용 김종숙 동지도 이제 그 옆에 서 계셨습니다. 그 위대한 수령님께서 넘겨주시는 우표를 이제 정중히 받아서 이제 살펴보시면서 이제 그때 어머님께서는 이 우리 조선 국호가 찍힌 우표를 보니 산에서 싸울 때 가까운 혈육들에게조차 이제 소식을 알려줄 수 없어서 안타깝던 이제 일이 생각난다고 하시면서, 이제는 우리 인민들이 자기 우표를 가지고 이제 해방의 감격, 또 이제 서로의 권고교류를 마음껏 이제 편지로 나누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겠는가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이제 자주 출장을 가시는 아버님께 몸 건강에 빨리 돌아오시라고 편지를 쓰시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앞으로 조선이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이고 조선 인민이 얼마나 근면하고 강직한 인민인가 하는 것을 세상에 널리 알려야 한다는 뜻깊은 교시를 하시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1946년 3월 12일이었습니다. 이날과 더불어 첫 우표 삼서남은 우리나라에서 인민적인 우표 발행의 탄생을 알리는 역사적인 시원으로 됐습니다. 우표에는 해당 나라의 국호가 찍혀 있기 때문에 자주 독립적인 국가 주권을 알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세계 그 어느 나라이든 우표 발행 사업을 국가적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표를 발행하는 사업은 단순히 우편 통신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만이 아니라 자주 독립국가의 징표로 되는 아주 중요한 정치적인 문제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표가 자주 독립국가의 징표로 된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세기 중엽부터 이 봉건적 락후를 털어버리고 사회의 군대적 발전을 지향한 개혁운동이 활발히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첫 개혁운동자들 하면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개화파. 바로 이 개화파의 주요 인물들인 김옥균, 홍영식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첫 우표가 발행되었는데, 이 발행된 우표가 문의 우표라고 합니다. 이 왜 그렇게 부르는가 하니까 우표에는 액면이 붙습니다. 합의 마지막 단위가 문이기 때문에 문위 우표, 이렇게 첫 우표가 발행됐습니다. 그 후에도 수십 정이나 발행됐습니다. 이렇게 사회의 군대적 발전에 이바지하던 우표는 일제 위에서 완전히 말살당하게 되었습니다. 저 일제는 1905년 울사오조약을 날짜기 전인 4월 1일에 조선 봉건 정부에 강요해가지고 이란 통신기관 협정서라는 것을 강압 체결합니다. 바로 이 이란 통신기관 협정서에 의해서 근 반세기에 달하는 42여 년 세월, 제 나라 제 땅에서 남의 우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됐던 쓰라린 비국을 가셔주시고 나라를 구원해 주신 절세의 애국자를 모시어 우리 인민은 조국과 민족의 새 역사를 써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해방 후 5년, 너무도 소중한 그 나날에 우리 인민은 깊이 새겨놨습니다. 아무리 유구한 역사와 뛰어난 문화 전통을 가진 민족이라고 해도 탁월한 수령을 모시지 못하면 만국노의 운명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그 후 세계 우편 역사가 이를 다시금 각인해 주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부터 1970년대까지 민족해방운동이 세차게 일어나면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와 오세안주에서 80여 개의 나라들이 독립하고 곧 자기의 국호를 담은 우표를 발행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200여 개의 나라와 지역에서 우표를 발행하고 있다는 사실만 보아도 우표가 주권 행사의 중요한 징표로 되며 우리 민에게 참다운 자주적 권리와 행복한 새 생활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조국해방 업적에 대하여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조선 우표 전시장에 가보면 그 중심에 인상적인 우표남이 걸려 있습니다. 흘러간 우표 역사의 목격자, 증견자인 양 전시장의 복판에서 자리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인터넷과 이동통신망에 위한 통신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오늘, 이 편지를 통한 소신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애착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우표에 대한 선전과 보급, 교류 활동이 더욱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경우 우표의 특성에 기인된다고 전문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표는 자기의 특성상 우편 요금을 선불했다는 것을 알리는 증권적 기능을 가진 우편 통신물인 동시에 강한 선전적 기능을 가진 특수한 소형 선전물입니다. 허나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활 속 깊이 스며든 우표의 리면에 깊이 숨겨진 그 가치를 가끔 잊고 삽니다. 그것이 인류가 달성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품어안고 시대와 연대를 단락지으며 사변과 사건, 변천의 새 모습들을 놓치지 않고 기록해온 줄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선우표 목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방송동지 한번 보십시오. 예. 우리나라도 같고 세계적으로도 우표 목록을 일정한 주기 간격으로 예.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발행된 이 우표 목록에는 7,100여 종의 우표들이 편집되어 있는데 2026년 현재까지 7,200여 종의 우표들이 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표준 우표 목록으로서 국보적 가치를 가집니다. 우리 이제 이 목록을 한 장 한 장 펼쳐보며 우리 공화국이 걸어온 자랑찬 행로를 돌이켜봅시다. 재고번호 62, 발행 날짜 1951년 11월 15일, 조제목 조선인민군 병사와 공화국기, 규격 17승 25mm. 그 생사를 판가리하는 그 가열한 조개방 전쟁 시기에도 이제 우표 발행 사업은 계속됐습니다. 그때 그 30여 종의 수천만 명의 우표가 발행되었는데 이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이제 우표 발행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제 그 군용 열차에 이제 우편 열차를 더 이제 배속시켜 주시고 전시 우편 연락 체계가 그때 그 위대한 수령님의 그 면용대 위에서 이제 설립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인민들은 이제 우표가 붙은 편지를 서로 나누면서 전선과 후방이 이제 하나로 연결되고 또 이제 국민의 힘을 합쳐서 이제 원수경멸 우지 또 이제 불타는 조국애를 안고 이제 조개방 전쟁에 이제 영향이 일어나서 이제 전쟁의 승리를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도 있지 않습니까? 예, 전쟁과 우표라는 시도 있습니다. 제가 좀 여기 이제 한 대목만 좀 한번 좀 여기 어머니는 아들에게 쥐어주네 우표와 편지 봉투 가지고 가거라 장창 싸움에서 네가 이겼다는 기쁜 소식만을 기다리겠다. 한번 좀 보십시오. 허나 편지는 못할 망정 우표만한 땅도 이로서는 안 된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 우표 가슴속 깊이 품고 싸웠네. 3년 세월 적의 십자 포화 속에서도 분여받은 땅 3,000평처럼 양지 쪽 새로 지은 색한 집처럼 어머니가 쥐어준 작은 우표. 아,
어머니 부탁이 담긴 작은 우표로 아들은 전승소식 고향에 보냈네. 보냈네.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아메리카 월가의 전쟁 상인들의 항복서를 그 자그마한 우표와 바꾼 소식도. 식민지 노예 사례를 강요하는 문수들을 효물이친 제2의 해방의 날을 우리 우표는 자기의 주어에 전업 높이 기록했고, 천출 위인의 거룩한 용도로 빛나온 우리 인민의 걸음걸음 자욱자욱은 그 그림에 석석히 들었다. 재고번호 110, 발행 날짜 1954년 1월 25일. 저제목: 모든 것을 전후 인민경제 복구 발전해로. 전후복구 건설 시기: 3개년 인민경제계획 기한 전의 수행, 모든 부문에서 전쟁 전 수준 회복. 천리마 대고조 시기: 5개년 계획의 공업 총생산액 과제 2년 반 만에 완수, 자립적 경제 토대 구축. 사회주의의 전면적 건설 시기: 7개년 인민경제계획 빛나게 완수, 6개 고지 점령. 보면은 우표의 여러 사회주의 혁명 단계에서 우리 당이 제시한 이런 목표들을,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하고 호소하고, 또 그것을 수행해서 기념 우표들이 발행되고, 쭉 연대수로 이제 보면 우리 인민들이 당을 이뤄뒀더라, 이런 역사적 발전을 걸어와서 오늘의 이렇게 자랑찬 현실을 일으켜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표 목록의 갈피마당이 새겨진 하나하나의 무게가 새로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 우표 하나하나에 우리의 승리가 새겨졌고 조선의 영광이 빛나 오롯이 안겨온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표 발행 종령에 대해서 자주 알아보시었습니다. 1957년 8월 학생들과 함께 당시 중앙우편국에 들리셨을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 학생이 사온 여러 장의 우표들을 보아주시었습니다. 을밀대와 한 역사 인물, 또 샘물을 들여다보는 영해공의 모습이 담긴 우표들이었습니다.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제 중생과 전략으로 우표를 보시고 이 우표는 이제 노동자 농민의 주인된 우리나라의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느껴지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앞으로 우표의 시대 정신과 나라의 얼굴이 이게 더욱 두드러지게 이렇게 반영되어 한다는 이제 우표 발행에서 이제 강력적 지침으로 되는 이런 교시도 주셨습니다. 우리 우표를 이제 보기만 해도 이제 한 해 동안 발행된 우표만 봐도 한 해의 이제 역사를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모여주면 이제 80년의 역사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조선우표의 발전사 이걸 총칭하면 위대한 이제 조국의 역사라고 이제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우표입니다. 결국 80여 년 동안 새겨진 우리 우표의 그림들을 다 합치면 솔세비인들을 모시어 빛나는 소설의 용상으로 되고 서곡의 역사가 집대성된 하나의 장편 기록 영화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다면 그렇듯 넓어진 마음으로 시야로 우표 발행의 전성기로 되는 다음 페이지를 번져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국가우표발행국 책임일꾼의 방입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그의 책상에는 한 통의 엽서가 올라 수십 년째 내려질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처음 떠나왔을 땐 자그마한 우표와도 같이 내 마음도 작아져 나는 여기에 어머니는 처음 본 곳에 있구나 하는 생각으로 서글펐습니다. 허나 어머니의 편지가 군복의 품 안에 포개어지고 고향의 우표가 배낭석에 쌓일수록 또 내 우표남의 주소가 고향에 전해질수록 무엇인가 마음속엔 앞으로 걸어갈 길이 새로 생겨나는 것 같고 달려오를 계단들이 보이는 것만 같아 막 벅차올랐습니다. 그의 고향은 당시 량강도 보천군 대평 노동자구입니다. 어릴 적 북방의 산바를 타고 오르내리던 스키 선연에게서 제일 기쁜 순간은 외진 림산마을에 이따금 날아들던 편지들에서 우표를 띄어내던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표와 처음 인연을 맺었지만 그 자그마한 우표가 고폭으로 그의 눈에 마음에 그리도 크게 새겨지기 시작한 것은 군사복무 시절부터였다고 합니다. 그때로 말하면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 강령이 선포된 역사적인 시기였습니다. 우리 혁명 발전에서 거대한 역사적 의의를 가지는 그 사변적인 시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다름 아닌 우표에도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더 밝고 정중히 모시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사진 문헌을 우표에 더 밝고 정중하게 모시게 되었고 이때부터 위대한 우리 당과 수령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반영한 우표를 대내외에 널리 보급할 수 있는 자랑찬 새 시대를 맞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민은 우표를 보며 한평생을 깡골이 불태우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거기한 혁명 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뜨거이 새겨안고 있다. 그리고 마음속 대화를 나누며 수령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것은 그리움만이 아니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한 사랑과 헌신을 촌통으로 지니신 솔세의 애국자,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를 대로이어 모신 시대의 격정이었다.
허성길 동지는 우리 우표에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오늘은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영상사진문헌을 모시는 첫 세대 창작가라는 긍지를 인생의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다른 영예와 긍지, 사명감을 새 세대 창작가들에게 바탕으로 넘겨주는 것이 자기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국가우표 발행국 우표 창작실입니다. 허성길 국장 동지는 발행국의 사업은 우표 창작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우표 창작가들을 만나봐야 우표의 세계에 어느 정도 접근한 것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표 도안의 정자는 여기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N후에 경연청소년께서 제시하신 구호 우리식 사회주의 농촌 발전이 위대한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 이 구호를 정자로 삼고 표도는 창작했습니다. 이 우표만 봐도 2025년도에 이렇게 20개 군에 이처럼 훌륭한 지방산업공장들이 일떠섰구나 하는 것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게 이렇게 형상을 했습니다. 도안적인 성격을 띠면서도 호소적인 성격을 좀 띠게 하는 거죠. 위대한 역사와 삶의 진리를 심장으로 느낄 줄 아는 열정적이고 진취적인 새 세대의 우표 창작가들이 오늘의 격동적인 시대가 주는 새로운 정자들을 하나하나 우표에 담아 꼽히고 있습니다. 이 우표 창작가 동지들은 당의 우도에 민감해야 되고 또 그것을 이 자그마한 우표에 함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모의가 해결하나 숫자, 시제 이렇게 해결한단 말입니다. 현실 속에 들어가서 전 정자 골라잡고 그다음에 전 이거의 형상적인 요소들을 바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잡게 된단 말입니다. 지나가다가도 저게 우표 정자로서 좋겠구나 이자같이 잡아간 것처럼 말입니다. 길면 이거 창작가들은 항상 주머니에 모이가 있습니다. 수첩도 있고 모이 가면 근로하는 인민을 형상한 우표가 많은 것이 우리 우표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창작가들은 말했습니다. 이름도 밝히지 않은 평범한 인민들이 바로 영웅적 신화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어디서 살건 무슨 일을 하던 당의 부름에 한 모습으로 떨쳐나서는 이런 인민이 하나로 뭉쳐 조선의 기적을 낳았고 위대한 시대를 불러왔습니다. 그 어떤 거창한 변혁일지라도 먼 훗날이 아니라 당대의 현실로 펼쳐주시려는 위대한 노보이의 뜨거운 사랑, 제일 멀고 외지며 제일 어려운 곳에서부터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높이 올려야 한다는 위대한 조선노동당의 설석의 의지가 이 땅 위에 지방건설, 지방문명의 거세찬 경륜을 일으키고 수도와 지방의 새 생활, 새 복리의 실체들이 동시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대한 어머니 내저구 이 우표를 창작하면서 우리 창작가들이 무엇을 우표에 담아야 되겠는가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경의하는 청비서공지께서 우리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곧 나라의 강대함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조선우표가 영원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것은 수령은 인민복을 자부하고 인민은 수령복을 노래하는 위대한 혼연일체의 참모습을 자기 우표에 주화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바로 거기에 주체조선의 얼굴이 있다고 창작가들은 말했습니다. 2012년 11월 29일이면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우표를 처음으로 지도해 주신 정말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중요한 시기 역사적인 사면들을 하나하나 우표에 담은 내용들을 정말 빠짐없이 지도해 주셔서 오늘은 1,400여 종이 이제 우표가 발행되었습니다. 대를 이어 계속되는 절세의 위인들의 세심한 관심 속에 한 건 한 건의 우표들이 발행되고 그 사랑과 믿음 속에 자기 발전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여기에 바로 주체조선 우표 창작가들의 자존심이 있었고 다름 아닌 조선 우표의 존엄이 있었습니다. 영광이 있으라 어머니 내 조국 성스런 그대 요청에 지려
우표에는 공화국의 장구한 역사만이 깃들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한평생이 어리어 있고 참으로 훌륭한 우리 인민이 있는 사회주의 우리 조국이 제일로 존엄 있고 강대해야 하며 제일로 문명하고 아름다워야 한다는 경의하는 총비조 동지의 철석의 의지가 실려 있고 자전과 존엄의 절정으로 솟구치며 새롭게 탄생한 격동의 연대, 전면적 국가 발전의 새 시대의 단면들이 천층만층으로 쌓아 올려져 위대한 조선노동당의 혁명 실록을 이루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표의 발행과 또 보고 보관의 전 과정을 직접 따라가 보면서 세조선의 첫 우표 발행 여돈들 기념 우표 전람회장에서부터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알게 하는 데서 우표가 가지는 의미. 그 나라의 역사, 세계의 역사가 깃들기 때문에 정말 여기서 새로운 것을 느끼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내가 이거 무슨 우표를 수집해야 되겠구나 하는 주제를 명백히 세우고 우표는 정렬입니다. 정렬, 열소. 우리 대에 들어오십시오. 우표 수집과 협회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기념 사진과 같겠습니다. 네.